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여러분, 혹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놀라운 실화입니다. 비 오는 날 급류에 휩쓸릴 뻔한 처녀를 목숨 걸고 구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선행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난한 나무꾼 소년과 양반집 교수의 만남. 과연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 연결되는 길이 하나뿐이었어요. 그 길목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무릎 정도 얕은 물이었지만 비가 오면 금세 불어나서 무서운 급류가 되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소년은 정말 효자였어요. 매일 새벽이면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해다가 장터에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어른 못지않게 일을 잘했어요. 무엇보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장작을 해서 팔지 않으면 그날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했기 때문에 소년은 산으로 향했어요.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곧 폭우가 되었어요. 소년은 서둘러 장작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많은 장작을 해왔기 때문에 무거워서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개울물 소리가 평소와 달리 요란하게 들렸어요. 소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개울이 불어날 텐데 빨리 건너가야겠다. 소년이 서둘러 개울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어요. 평소의 무릎 깊이가 아니라 허리까지 차오르는 깊이였습니다. 물살도 평소보다 훨씬 빨라서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될 것 같아서 소년은 용기를 내어 개울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장작 꾸러미를 머리 위로 들고 조심조심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소년은 개울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물이 차갑고 물살이 세긴 했지만 평소에 이 길을 자주 다녀서 요령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울을 다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저쪽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잘 안 보였지만 분명히 사람 같았습니다. 소년은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 개울 상태로는 혼자서 건너기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소년이 자세히 보니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옷차림으로 봐서는 양반집 교수 같았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 왜 혼자 다니고 있는 걸까요? 여인은 개울가에 서서 물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물이 너무 불어나 있어서 건널 수가 없었거든요. 소년은 장작 꾸러미를 잠깐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가씨, 위험하니까 거기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빗소리와 물소리가 너무 커서 여인에게 소년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여인은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개울을 건너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물속에 담그더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개울 중간쯤 왔을 때 발을 헛디딘 거예요. 물에 젖은 돌이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순간 여인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급류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여인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소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전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급류가 여인을 휩쓸고 가려는 순간 소년이 재빨리 다가가서 여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제 손을 잡으세요.
소녀는 필사적으로 여인을 끌어당겼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둘 다 떠내려갈 뻔했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산일을 하면서 단련된 힘으로 여인을 안전한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개울가로 올라왔을 때는 모두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심한 충격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소녀는 여인이 추워할까봐 자신의 웃옷을 벗어서 덮어주었습니다. 일단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겠어요. 마침 근처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소녀는 여인을 부축해서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자에서 비를 피하면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고운 품격이 느껴졌어요. 옷차림으로 봐서는 분명 양반집 딸 같았습니다. 반면 소녀는 평범한 나무꾼 차림이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선량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것은 정말 용감한 일이에요.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여인이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저 너머 마을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군요. 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요. 여인은 소년의 효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하는 것을 보니 어머니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소년도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 혼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친척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올 줄 몰랐네요. 소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시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진 후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인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전 일을 겪고 나니 무리해서 가려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비가 조금 약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개울물은 많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소년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건너가서 안전한지 확인해 보겠어요. 그 다음에 아가씨를 도와드릴게요. 소년은 조심스럽게 개울을 건너가서 안전한 길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개울을 건드렸습니다. 무사히 개울을 건넌 여인은 다시 한번 소년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소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사하시면 되었어요. 여인은 뭔가 더 해주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이 양반집 딸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어려웠고 돈을 주자니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은혜를 꼭 갚겠어요. 소년은 손을 저었어요. 은혜랄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소년에게 보답하겠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고 여인은 친척집으로 향했어요. 소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런 비 오는 날에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아. 소년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개울에서 한 아가씨가 물에 빠질 뻔해서 도와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잘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지만 장작을 팔지 못해서 그날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어요. 한편 여인은 친척집에 도착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구나.
그 소년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여인의 친척들도 소년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용감한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야. 며칠 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생각이 자꾸 났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여인은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부모님도 소년의 선행에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여인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소년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소년이 어느 마을에 사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기는 어려웠어요. 양반집 딸이 혼자 그런 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체면상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의 아버지가 그 마을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여인은 이 기회에 아버지께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마을에 가시면 한 소년을 찾아봐 주세요. 무슨 소년인데?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여인은 아버지께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딸의 목숨을 구해준 소년에게 당연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다. 며칠 후 여인의 아버지는 그 산골 마을을 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금세 소년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집 상황을 보고 아버지는 놀랐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모자였거든요. 집은 초라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구해준 그 소년이구나. 소년은 갑자기 찾아온 양반에게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내 딸이 내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하더라. 정말 고맙다. 소년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소년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어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우리 딸을 구해줬구나. 아버지는 소년과 그 어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딸에게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소년이더라.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효성도 지극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소년이 고마워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보기가 안타깝더라. 여인은 뭔가 해드리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겠었어요. 그러던 중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인의 집에서 관리하는 땅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중 한 곳에서 성실한 관리인을 찾고 있었거든요. 여인은 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그 소년을 우리 땅 관리인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은혜를 갚는 의미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도 좋은 일이지. 하지만 소년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으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아버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년의 인품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며칠에 걸쳐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소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소년은 어떤 아이인가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머니께 효도하기로 소문났어요.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요.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약속도 잘 지켜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소년에 대한 확신이 더해졌어요. 마침내 아버지는 소년을 다시 찾아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집 땅을 관리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맡아주면 어떨까? 소년은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내 인품을 보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년은 어머니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소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도 아들의 말에 동의하셨어요.
그래, 최선을 다해보거라. 소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땅 관리 일은 소년에게 잘 맞았습니다. 평소에 산일을 하면서 농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 때문에 일을 정말 잘했어요. 맡은 땅을 정성껏 관리해서 수확량도 늘리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여인의 아버지는 소년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데 몇 달이 지나자 소년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어머니께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고 자신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인도 이런 소식을 들으며 기뻤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편했거든요. 이러한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이제 마을에서 인정받는 젊은이가 되어 있었어요. 땅 관리 일을 정말 잘해서 여인의 아버지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었거든요. 소년의 능력은 단순히 농사일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장부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여인의 아버지는 소년을 점점 더 중요한 일에 참여시켰습니다. 내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소년의 판단력을 인정하시기 시작한 거죠. 소년은 이런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글도 익히고 농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가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준 덕분에 이런 복이 온 것 같다. 소년도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여인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소년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내가 구해준 그 아가씨가 우리 딸이었다. 소년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아가씨가 따님이셨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널 이렇게 도와주게 된 것이다. 소년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는지,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아버지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내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 소년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양반집 교수가 자신 같은 사람에게 직접 인사를 하고 싶다니.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따님을 뵙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내가 우리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뭐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며칠 후 소녀는 여인의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평생 가본 적 없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인을 다시 만났어요. 깨끗하게 차려입은 여인의 모습은 그날 비 맞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따뜻한 눈빛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정말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며 추억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년과 여인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여인의 지적이고 따뜻한 성품에 감동했고, 여인은 소년의 순수하고 용감한 마음에 끌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평민이고 여인은 양반집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했어요.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함부로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셨어요. 관찰해보니 딸이 그 소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소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다. 하지만 그 소년의 인품은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산불이 났던 것입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피해야 했지만 불길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년이 나타났어요. 소년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갇힌 사람들을 하나씩 구해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칫하면 소년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구해낸 다음에야 자신도 안전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다니.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이 소식이 여인의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저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분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소년을 정식으로 사위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소년은 이 제안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 과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내가 충분히 증명했다. 2번이나 목숨을 걸고 남을 구했잖아. 인품으로 봐서는 어떤 양반보다도 훌륭하다. 여인도 아버지의 결정에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감정을 이제 드러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의 혼인이 결정되자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야. 소년의 착한 마음씨가 이런 복을 가져온 거야. 혼인식 날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화려한 옷을 입었고 여인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부부야. 하늘이 내린 인연이 분명해. 혼인 후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소년은 이제 여인의 남편이 되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며 처가에 보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여인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은 점점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어요. 여인의 아버지가 소년의 능력을 인정해서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한 거죠. 소년은 맡은 일마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에 뛰어난 판단력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몇 년 후 소년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소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야. 가난한 출신이지만 인품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분이야. 우리 아이들도 저분을 본받았으면 좋겠어. 소년과 여인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부부는 아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신분이나 재산보다는 마음씨가 중요하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대대로 덕망 높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도 이런 변화를 보며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착한 일을 해서 이런 복을 받는구나. 역시 선행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주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늘이 알아본다. 신분보다는 인품이 더 중요하다. 이런 교훈들이 마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큰 영감을 주었어요. 나도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었거든요. 소년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선행으로 인생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로 유명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야겠어. 착한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시간이 흘러 소년은 중년이 되었고 그 지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계속했어요.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이런 격려의 말을 자주 해주었어요. 여인도 남편과 함께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후세에 전해진 거죠. 특히 젊은 남녀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어요. 신분이나 재산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거든요.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개울가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어요. 소년이 여인을 구한 그 자리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비석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야.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어. 현재까지도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면서 후손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깊습니다. 첫째,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우려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소년처럼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용기예요. 둘째, 선행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소년의 착한 행동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셋째,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기회가 왔을 때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다섯째,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점입니다. 여섯째, 한 번의 선한 행동이 평생에 걸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의미들이 조선시대 한 소년의 용감한 구조와 그 이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급류에서 처녀를 구한 소년의 한 번의 선행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온 마을에 희망과 감동을 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소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그리고 그런 선한 마음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아봅시다. 진정한 사랑과 성공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 이야기 속 소년과 여인처럼 아름다운 기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산골 마을에 비 오는 날에 시작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선시대 소년과 처녀의 운명적인 만남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번의 선행이 어떻게 평생의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희망찬 옛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